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자신감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미증시에 대한 마감이 전일 약세 마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깊은 하락을 좀 보였다가 또 대반등을 좀 보였고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수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깊은 하락을 좀 보였었다가 지금은 또 크게 반등을 좀 보였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이평선까지는 상당한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라인대까지 내려오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은 경기 위축인가 혹은 경기 부양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좀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지수 흐름 보시게 되면요. 나스닥 대비해서 하락에 대한 기조가 방향성은 동일하게 되고 있지만 그 깊이가 나스닥만큼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깨지긴 했지만은 박스권에 대한 위치가 크게 이탈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완만한 조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조정을 조금은 덜 받더라도 올라오는 속도도 사실은 큰 기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세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모습은 전반적으로 수급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율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와서요, 이 달러 강세 흐름들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를 두고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그 밖에 통화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통화 약세 구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미국 중심, 달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대형주가 올라오더라도 수급이 없는 조금은 겉모습만 올라오는 모습이 연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표 발표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있는 지표들도 상당히 견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중국의 하나의 좀 특징적인 내용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에서 최근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직전에 코로나 사태가 크게 발발되었을 때 우한 지역에 대한 리스크 상당히 컸었죠. 자, 그 이전의 수준의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선전 지역이라든지 상해 지역에 대한 셧다운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우한 공포에 대해서 그 이상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역성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컨센 잡기가 쉽지가 않다. 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의 노력은 나오고 있지만은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크게 오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때문에 경기를 키워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 정책이다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행정부에 대한 경제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발표가 되고 있는 시기이고요. 자, 이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서도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IPEF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IPEF에 대한 이야기는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기구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구축하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지는 기구인데요.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맹 강화, 경제 안보와 같은 키워드를 내놓고 있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이
IPEF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와 같은 내용 내에서 조금은 언급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반중 연대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에 대한 견제 리스크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한 일정에 대한 회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경제 협력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경제 안보,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혹은 미국이 마련한 이와 같은 이 테이블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은 민간 주도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루트를 확실하게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뭐 냉정하게 우리가 물건을 뺏긴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 또한 역시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의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미에 대한 수출과 대미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출 확보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밀어줘야겠죠. 이게 경기 부양 정책으로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이 워낙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의 이 착공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고요. 그 밖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밖에 롯데, 많은 그룹사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방한 일정에 맞춰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확장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번 바이든 방한에 대한 이벤트로 해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한 번 더 혹은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본다면은 지난해에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미국 현지에서 있었었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주요 이 그룹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방한하는 바이든에 대한 이 초청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확고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면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OCI, 네이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 결국에는요, 주요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사업 역량이 상당히 클 사업군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도 이 바이든에 대한 이벤트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건설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수 있겠고요. 바이든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반도체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추천주는요,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에서 뽑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LNF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만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하는 일정에 맞서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포인트는요,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향에 대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미국에서의 현지 투자 이야기들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 주요 이 품목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LNF가 사실 가장 최대 고객사는요,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이 캐파 증설을 아주 크게 준비라고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증설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발주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공급이 상당히 커졌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1분기 때 실적 좋았고요.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에 투자했었던 이 공장 증설이 완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캐파 증설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지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때까지의 캐파 증설 그리고 가동률에 대한 상승세 때문에 LNF에 대한 실적을 전망을 좀 더 높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LNF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LNF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기대해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지난해까지 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큰 상승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요, 대략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로 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보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은 22만 원대에서 23만 5천 원 라인대까지.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제가 26만 원 제시를 하긴 했는데 좀 더 높은 가격대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라면은 다음 박스권 예상적으로 30만 원까지도 움직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대는 19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LNF입니다.